2020년 10월 12일 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삼성, 중국서 BTS 한정판 판매 중단. 현대차도 방탄 지우기. 중국 일부 네티즌이 방탄소년단의 6.25 전쟁 관련 발언을 왜곡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삼성전자의 BTS 한정판 제품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다만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삼성전자 사전 판매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재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중국 네티즌은 이런 움직임은 삼성이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은 우호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진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정부 10년 내 1조 투입해 AI 반도체 강국 실현. 미중일 맹추격 로드맵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부상하고 있는 AI 반도체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민관, 학 협력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일궈낸 메모리 반도체 성공 신화를 AI 분야에서 10년 내에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선도 국가 도약으로 AI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AI 반도체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20%, 혁신기업 20개, 고급 인재 3,000명 양성을 위한 2대 추진 전략과 6대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 나오나. 홍남기 전월세 추가 대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솟는 전 월세값을 두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전 월세 시장을 타깃으로 할 것이란 예고입니다. 1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 월세 시장에 대한 물량 가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LG화학 3분기 영업이익 9,021억 원. 9년 만에 최대. LG화학이 분기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갈아치웠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이 단단하게 받쳐줬을 뿐 아니라 지난 2분기 흑자로 돌아선 자동차 배터리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며 깜짝 실적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LG화학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0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8% 늘어난 7조 5,07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손이 맹추격하는 삼성.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왕좌 놓고 혈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세계 1위 손위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두 회사의 점유율 차이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2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44%의 점유율로 1위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는 32%의 점유율로 소니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청사진 공개. 최종 합의는 내년 중반으로 연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경과 등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최종 합의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종전 결정한 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뿐 아니라 삼성, 현대차와 같은 소비자 대상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인보사 관련 종양 발생 보고 32건, 19건은 인과관계 장기 추적 필요. 지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판매됐다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인 연골세포가 아닌 다른 성분이 들어있어 판매 중단된 인보사 케이주와 관련해 종양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총 3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질환 발생과 인보사 투약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인데 투약 대상의 절반가량만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완료하는 등 제대로 된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나노 엑시노스, 중국 비보 5G폰의 첫 탑재. 삼성전자가 5나노미터 공정으로 개발한 모바일 AP 신제품 엑시노스 1080을 중국 비보의 스마트폰에 가장 먼저 공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엑시노스 납품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며 AP를 외부에서 조달하려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더 낸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확 짧아집니다. 실손보험은 계속 손해율이 치솟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의 핵심을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는 데 뒀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산화 쉽진 않지만 군경 소방 분야라도 국내 제품 써야. 공공 분야 드론의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등에서 중국산에 크게 뒤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정부기관의 중국산 드론의 사용 금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드론 등 무인기 보안 강화 방침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드론은 단순히 비행뿐 아니라 위성 항법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면 중요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등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분야에서는 국산화 비율을 차츰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분야에서 소비를 해야 드론 관련 국내 중소기업 판매 활로가 열리고 연구개발 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특수의 한샘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236% 증가. 한샘은 12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4% 늘었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4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4% 증가했습니다. 한샘은 지난 2분기에도 매출 5,190억 원, 영업이익 226억 원을 기록해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넘어선 바 있습니다. 한샘은 올 4분기에도 이 3분기와 같은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삼성증권 이재용 불법 승계 개입 의혹 조사할 것.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들을 동원해 고객 의결권 찬성을 유도했는지 등 의혹들에 대해 당시 삼성증권 소속으로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관련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 코로나보다 재고가 더 무섭다. 지난 몇 년간 성장이 정체된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매년 증가하는 재고 부담으로 인한 대규모 할인 출혈 경쟁에 멍들고 있습니다. 12일 각 업체가 공개한 매출을 보면 업계 1위 노스페이스가 지난해 매출 4,107억 원을 기록하며 2018년에 이어 유일하게 4천억 원대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 상위 4대 브랜드인 K2, 블랙야크, 네파, 아이더는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블랙야크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경기도 공문서 HWP로 안 쓴다. 웹표준화 추진. 경기도청이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등 비표준 기술을 걷어내고 한글 등 특정 문서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향하는 등 웹표준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돼 개방형 문서 표준 포맷 ODF와 어긋나고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모바일 시대에 사용이 불편하다며
무엇보다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아 기계가 판독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1150원마저 뚫고 내려간 환율. 1110원 갈 수 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5원 내린 1146.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위안화 가치는 최근 여타국에 비해 양호한 경기 성장세와 각종 금융시장 개방 정책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연관성이 높은 원화는 위안화 환율과 동조화 경향이 높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달러화 약세 흐름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정책 확대는 달러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초저금리 기조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효성, 페트병서 원사 뽑아내자. H&M, 아디다스서 주문 쏟아졌다. 효성 TNC의 경북 구미 공장은 이상한 곳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버려진 페트병을 구해 폴리에스테르 원사인 리젠을 제조합니다. 성유에서 뽑아낸 원재료를 쓸 때보다 비용이 2배 더 듭니다. 효성이 페트병을 고집하는 것은 환경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친환경을 모토로 내건 패션 의류업체들은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 리젠을 50% 이상 비싸게 사들입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기업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ESG 경영입니다.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떠오른 ESG는 환경 인바이어런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가버넌스를 뜻합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이 선택이었다면 ESG는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국이 ESG를 기업 평가의 척도로 삼으면서 무역과 투자 장벽이 되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